초겨울 해운대의 밤하늘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빛축제가 한창이었죠. 수천 개의 LED 조명이 터널을 이루며 반짝이는 그 순간 연인들과 가족들로 가득한 거리 한복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 사이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저기 좀 봐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빗속에서 한 마리의 개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하얀 진돗개였는데 뼈가 훤히 드러날 만큼 말라 있었습니다. 털은 군데군데 엉켜 있었고 발바닥은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닳아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개는 비틀거리면서도 목적지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마침내 그 개는 성운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성운은 퇴근길에 혼자 빛축제를 구경하던 참이었어요. 35살 회사원.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죠. 아니, 평범하다기보단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백구는 성운을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슬프면서도 간절했고 동시에 어딘가 그리운 느낌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다음 순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구가 앞발을 모으고 천천히 고개를 숙인 거예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아니 주인을 만난 것처럼요. 주변 사람들이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대박, 저거 봐. 걔가 사람한테 절하는 거 처음 봤어. 저 남자 아는 개인가 봐요. 하지만 성우는 이 개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심장이 떨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친숙함이 밀려왔죠. 성운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자 백구는 그의 손바닥에 코를 비볐어요. 그 순간 무언가 딸깍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건 낡은 인식표였어요. 성운이 주워들자 희미하게 글씨가 보였습니다. 주소였어요. 하동. 성운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동. 그 이름을 들은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더군요. 5년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성운아, 내 아버지 고향이 하동이야. 경남 하동. 그게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 해준 마지막 말이었어요. 성운이 8살 때 집을 나간 아버지. 27년 동안 소식 한 번 없던 그 사람. 성운은 인식표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번진 글씨로 주소 같은 게 적혀 있었어요. 희미했지만 분명 하동의 어느 마을 이름이었죠. 백구는 여전히 성운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나를 따라와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성운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게 주인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야, 너 어디서 왔니? 백구는 대답 대신 성운의 바지 끝을 살짝 물었습니다. 가자는 뜻이었어요. 성운은 망설였습니다. 걔를 데려가야 하나? 파출소에 신고해야 하나? 그때 백구가 갑자기 주저앉았어요. 힘이 다한 것 같았습니다. 긴 여정 끝에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한 것처럼요. 성우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재킷을 벗어 백구를 감싸 안았죠. 알았어. 일단 우리 집 가자. 백구는 성운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제야 안심한 듯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성운은 계속 백구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개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왜 하필 자신을 찾아온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개는 어떻게 자신을 알아본 걸까요? 성운의 집은 해운대 뒷골목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넓지 않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죠. 백구를 욕실에 데려가 조심스럽게 씻겼습니다. 물이 검게 변할 정도로 더러웠어요. 발바닥엔 상처가 가득했고 갈비뼈가 손에 잡힐 정도로 말랐습니다. 얼마나 먼 길을 걸어온 거니?
성우는 냉장고에서 닭가슴살을 꺼내 잘게 찢어줬어요. 백구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먹었습니다. 급하게 먹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백구는 성운이 깔아준 담요 위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계속 성운을 지켜보고 있었죠. 성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인식표를 손에 쥐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하동, 아버지, 그리고 이게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성운이 물어봐도 그저 아빠는 사정이 있었어라고만 했죠. 무슨 사정인지는 끝내 말하지 않았어요. 성운은 오래전에 아버지를 포기했습니다. 15살 때쯤이었을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죠. 차라리 그게 마음 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계가 나타났어요. 아버지의 고향 이름을 달고요. 성운은 핸드폰을 꺼내 하동을 검색했습니다. 경남 하동군. 지리산 자락에 있는 작은 지역이었어요. 부산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거리였죠. 주말에 가볼까? 그 순간 백구가 일어나 성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성운의 손등에 코를 비볐어요.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가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성운은 백구의 목을 쓰다듬었습니다. 알았어. 갈게. 토요일에 갈게. 백구는 그제야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요. 그날 밤 성운은 오래된 꿈을 꿨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강가에 갔던 날이었어요. 누렁이라는 개와 함께요. 아버지는 웃고 있었고 성운은 행복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말했어요. 성운아, 아빠가 미안하다. 성운은 눈물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성운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백구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앉아서 성운을 기다리고 있었죠. 알았어, 알았어. 준비하고 갈게. 성운은 간단히 씻고 옷을 챙겼습니다. 백구를 위한 물과 간식도 배낭에 넣었어요. 그리고 인식표를 다시 한번 확인했죠. 글씨가 희미했지만 주소는 분명했습니다.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성운은 그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어요. 2시간 10분 소요됩니다. 차를 몰고 나서자 백구는 조수석에 얌전히 앉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면서도 가끔씩 성운을 돌아봤어요. 고맙다는 듯이요. 부산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접어들었습니다. 날씨는 흐렸고 바람이 차가웠어요. 12월 초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성운은 운전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아버지가 정말 거기 계실까? 아니, 더 중요한 건 자신이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27년 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 어쩌면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 그런데 지금은 빨리 도착하고 싶었어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지방도로로 접어들자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높은 산들이 양옆으로 펼쳐졌고 논밭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하동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창밖을 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익숙한 풍경이 나타난 모양이었죠. 여기가 내 집이구나. 마침내 악양면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어요. 집들이 듬성듬성 있었고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었죠.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근처입니다라고 알렸습니다. 성운은 차를 천천히 몰았어요. 좁은 길을 따라 들어가자 오래된 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성운은 차를 세웠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낡았어요. 담장은 무너져 있었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죠. 백구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집 쪽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대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백구는 낑낑거리며 성운을 돌아봤습니다. 성운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긴장됐습니다. 아버지, 계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성우는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살짝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고 먼지 냄새가 났어요.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것 같았죠. 아버지,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성우는 거실로 들어갔어요. 오래된 소파와 낡은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벽에는 달력이 걸려 있었는데 11월에서 멈춰 있었어요. 부엌으로 가보니 설거지가 안 된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 것으로 보였어요. 백구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뭔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방 하나로 들어갔죠. 성운이 따라 들어가자 작은 방이 나왔습니다. 침대와 옷장, 그리고 낡은 책상이 있었어요. 책상 위에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엔 어린 성운이 있었습니다. 7살쯤 됐을 때였어요. 옆에는 어머니가 서 계셨고 뒤에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이었죠. 웃고 있었어요. 왜 이 사진이 여기 있을까요? 아버지는 정말 여기 살고 있었던 걸까요? 그때 백구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집 밖을 향해서요. 성운이 창문으로 다가가 보니 한 노인이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70살은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죠. 성우는 얼른 밖으로 나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노인이 성운을 보더니 멈춰 섰어요. 그리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확인하듯이요. 너, 도현이 아들이구나. 성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알아본 걸까요? 저를 아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이 판박이야. 젊었을 때 내 아버지 모습 그대로다. 나는 춘배라고 해. 도현이하고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지. 춘배. 성우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노인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세요? 춘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백구를 내려다봤어요. 백구가 너를 데려왔구나. 그래, 그래야 했어. 도연이가 걱정했던 게 이거였나 보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어디 계신데요? 춘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 며칠 전부터 보이지 않아. 사실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 성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요? 춘배는 집 안으로 들어가자고 손짓했어요. 성운은 노인을 따라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전쯤이었어. 저녁 무렵에 차 2대가 이 집 앞에 섰지. 검은색 승용차였는데 번호판이 가려져 있더라고. 수상했어. 그래서요? 남자 서너 명이 내려서 대문을 두드렸어. 도연이가 안 나오니까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더라고. 성도연 나와. 우리가 왜 왔는지 알잖아. 그렇게 소리치는 거야. 성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다음엔요? 도연이가 나왔어. 그런데 표정이 겁에 질려 있었어. 남자들하고 한참 얘기하더니 결국 차에 타더라고. 백구가 그때 막으려고 했지. 춘배는 백구를 가리켰습니다. 백구가 차 앞을 막고 짖었어. 그랬더니 남자 중 하나가 백구를 걷어찼지.
심하게. 백구가 나뒹굴었어. 그 뒤로 도연이는 안 보여. 성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 신고 안 하셨어요? 했지. 경찰이 왔는데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 도연이가 스스로 차에 탔고 납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야. 게다가 도연이는 원래 마을 사람들하고 교류가 없었어. 혼자 살았거든. 성우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끌려간 것이었어요. 이유는 모르지만 분명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죠? 왜 아버지를 데려간 거예요? 춘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이가 빚이 있었어. 빚이요? 응. 큰 빚. 오래전 일이야. 내가 어렸을 때. 성우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얼마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도연이가 내 어머니한테 말 못하고 집을 나온 이유가 그거였어. 빚을 갚을 수 없었거든. 성우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버지가 빚 때문에 집을 나갔다고요? 그렇다면 27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이유도 그 때문인가요? 아버지는 왜 빚을 졌어요? 춘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내가 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도연이한테 직접 들어야 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도연이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춘배는 방으로 가더니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공책이었어요. 이거 봐. 도연이가 쓴 거야. 성우는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보니 일기였어요. 아버지의 일기.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성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성운아,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너를 지키지 못해서, 너를 안아주지 못해서. 하지만 알아줘.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매일 매순간. 성우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27년 동안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백구가 성운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성운의 손을 핥았습니다. 성운은 백구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백구야. 나를 여기까지 데려와줘서. 그때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 집 뒤편으로 달려갔습니다.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성운과 춘배가 따라가 보니 집 뒤편 흙바닥에 이상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발자국과 개 발자국이 뒤섞여 있었고 무언가를 끌고 간 듯한 자국도 보였어요. 성운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백구는 흔적을 따라 마당 끝으로 갔습니다. 담장 너머로 난 좁은 길이 보였어요. 그곳에도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죠. 성우는 춘배를 돌아봤습니다. 경찰이 이 흔적을 봤나요? 춘배는 고개를 저었어요. 경찰은 집 앞만 확인하고 갔어. 뒷마당까지는 안 왔지. 나도 오늘 처음 봤고. 성우는 핸드폰을 꺼내 흔적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로 남겨야 했어요. 그리고 다시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찾는 것. 춘배 할아버지, 아버지가 평소에 자주 가던 곳이 있나요? 춘배는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도연이는 거의 집에만 있었어. 가끔 마을 아래 슈퍼에 가거나 뒷산에 산책 가는 게 전부였지. 아, 맞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섬진 강변에 가곤 했어. 백구 데리고. 섬진강이요? 응.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야. 거기서 백구 산책시키고 혼자 앉아서 한참 있곤 했지. 성우는 백구를 봤습니다. 백구도 성운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백구야, 그곳으로 가볼까? 아빠가 거기 계실지도 몰라.
백구는 꼬리를 한번 흔들고는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성우는 춘배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다녀올게요. 혹시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제 번호로 연락 주세요. 춘배는 성운의 번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조심해라. 요즘 세상이 험해. 성운은 백구를 따라 마을길을 걸었습니다. 길은 좁았고 양옆으로 논밭이 펼쳐져 있었어요. 겨울이라 벼는 다 베어져 있었고 허수아비만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성우는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왜 빚을 졌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 남자들은 누구일까? 왜 27년이 지난 지금 다시 나타난 걸까? 15분쯤 걸었을까요? 드디어 강이 보였습니다. 섬진강이었어요. 넓고 잔잔했습니다. 강변엔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백구는 강변의 한 지점으로 곧장 갔습니다. 큰 바위가 있는 곳이었어요. 평평한 바위 위엔 누군가 앉았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성운도 그 바위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앉았을 자리였겠죠. 강을 바라보니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어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도 들렸죠. 아버지는 여기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자신을 생각했을까요? 성우는 공책을 다시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 조금 더 읽어보기로 했어요. 2년 전 5월 성훈이가 대학을 졸업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인터넷으로 알아봤다. 자랑스러웠다. 내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성훈이는 훌륭하게 컸다. 고마워, 성훈아. 잘 자라줘서. 3년 전 9월 내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았다. 장례식장에 갈 수 없었다. 얼굴을 보일 자격이 없었다. 그냥 멀리서 지켜봤다. 내가 혼자 영정을 들고 있는 모습을 봤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미안하다, 성훈아. 정말 미안하다. 성훈은 책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조용히. 아버지. 성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 강변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뭔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성운도 따라갔죠. 백구는 갈대숲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어요.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성운이 다가가 보니 옷 조각이었어요. 찢어진 천. 검은색 재킷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이 깨져 있었지만 전원은 들어왔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했어요. 성우는 직감적으로 숫자를 눌렀습니다. 091227. 자신의 생일이었죠. 핸드폰이 열렸습니다. 성운의 가슴이 뛰었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쓰고 있었다니.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저장된 번호가 거의 없었어요. 슈퍼, 병원, 그리고 성운 아들. 성운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언제 알아낸 걸까요? 통화 기록을 봤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닷새 전이었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발신자 없음으로 온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내일 밤 8시. 옛날 그곳. 안 오면 후회할 거야. 닷새 전 메시지였습니다. 춘배가 말한 그날이었어요. 성우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증거였어요. 경찰에 보여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찾아봐야 했어요. 백구야, 더 찾을 수 있어?
백구는 다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강변을 따라 계속 걸었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백구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성훈이 다가가자 백구는 비켜섰습니다. 성훈이 대신 땅을 팠죠. 얕게 묻혀 있는 게 있었습니다. 비닐봉지에 쌓인 종이였어요. 성훈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비닐을 벗기니 접힌 종이 몇 장이 나왔어요. 펼쳐보니 편지였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어요. 성훈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지. 미안하다. 또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구나. 너에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27년 전 내가 왜 집을 나갔는지. 사실은 빚 때문이었어. 하지만 그냥 빚이 아니었다. 내가 다니던 유치원에서 교통사고가 났었어. 기억나니? 6살 때 유치원 버스가 넘어졌었지. 다행히 너는 다치지 않았어. 하지만 다른 아이가 크게 다쳤어. 그 아이 부모가 유치원을 고소했어. 유치원은 문을 닫을 위기였어. 원장 선생님은 좋은 분이었어. 내가 좋아하던 분이었잖아. 나는 그 사고가 내 책임이라고 생각했어. 그날 아침 내가 늦어서 버스를 놓칠 뻔했거든. 내가 원장님께 전화해서 버스를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어. 그래서 버스가 늦게 출발했고 평소와 다른 길로 갔어. 그 길에서 사고가 난 거야. 나는 원장님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돈을 빌렸어. 많은 돈. 합의금을 내기 위해서. 하지만 갚을 수 없었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했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었어. 나는 내 엄마한테 말할 수 없었어. 내 엄마는 이미 너를 키우느라 힘들었거든. 그래서 나는 떠났어. 혼자 책임지려고. 너희들을 지키려고. 하지만 최근에 그 사람들이 다시 나타났어. 이제는 돈이 아니라 다른 걸 원하더라. 내가 다니는 회사와 관련된 일이었어. 그들은 내 회사의 하청업체였어. 나는 거절했어. 너한테 피해가 갈 수 없었거든.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 성훈아,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조심해. 그들은 위험해. 경찰에 알려. 그리고 백구를 잘 부탁해. 백구는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백구에게 부탁했어. 너를 찾아가라고. 사랑한다, 성훈아. 아빠가. 성훈은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는 자신 때문에 모든 걸 희생한 거였습니다. 27년 동안 혼자 감당해온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한 거였습니다. 성훈은 백구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백구야. 정말 고마워. 백구는 성훈의 얼굴을 헤쳤어요. 성훈은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반드시. 성훈은 춘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마을에 CCTV 있나요? 마을 입구에 하나 있어. 왜? 확인해 봐야 해요. 닷새 전밤 8시쯤 영상을. 차 번호판이라도 확인할 수 있을지. 알았어. 이장님께 말해볼게. 성훈은 전화를 끊고 다시 마을로 향했습니다. 백구가 앞장섰어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훈은 빗속을 걸으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아버지를 찾겠다고. 그리고 27년 만에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겠다고. 마을로 돌아왔을 때 춘배는 이미 이장님과 함께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성훈아, 왔니? 여기 좀 봐. 성훈은 화면 앞으로 다가갔어요. 흑백 영상이었지만 선명했습니다. 닷새 전밤 7시 53분.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앞차에 번호판이 보였어요. 성우는 핸드폰으로 번호판을 찍었습니다. 이거면 찾을 수 있어요.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경찰한테 바로 넘겨야겠어. 내가 연락할게.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였어요.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운의 가슴 한편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무사할까요?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백구는 성운 곁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요. 밖에선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건 1시간 뒤였습니다. 2명의 형사가 왔어요. 한 명은 5년차쯤 돼 보이는 젊은 형사였고, 다른 한 명은 50대 중반의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성우는 그들에게 모든 걸 설명했어요. 백구가 어떻게 자신을 찾아왔는지, 아버지의 편지와 핸드폰, 그리고 CCTV 영상까지. 베테랑 형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차량 번호로 추적하면 소유주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렌터카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젊은 형사가 말했습니다. 편지에 나온 회사 하청업체부터 조사해 보겠습니다. 어느 회사에 다니시죠? 성우는 회사 이름을 말했어요. 부산에 있는 중견 건설회사였습니다. 하청업체 목록을 보내주실 수 있나요? 최근 2년 안에 거래한 곳들이요. 네, 바로 보내드릴게요. 성우는 회사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연이었어요. 같은 팀에서 일하는 후배였죠. 지연아, 나 성훈이야.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회사 하청업체 목록 좀 보내줄 수 있어? 선배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설명하기 길어. 나중에 얘기할게. 일단 목록만 부탁해. 알았어요. 10분 안에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성우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겨울비였습니다. 차갑고 음울했죠. 백구는 성운의 발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쳐 보였어요.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는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게다가 다친 몸으로요. 성운은 백구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백구야. 아빠 꼭 찾을게. 10분 뒤 지연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하청업체 목록이었어요. 모두 15개 회사였습니다. 형사들은 그 목록을 검토했습니다. 이 중에 최근 문제가 있었던 회사가 있나요? 성우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한 곳 있습니다. 대성건업이라고 3달 전에 계약 해지됐어요. 부실공사 때문에. 베테랑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회사 대표 이름이 뭐죠? 김태수. 맞습니다. 김태수. 형사는 즉시 컴퓨터로 검색했어요. 김태수 58세. 전과 기록이 있네요. 사기, 폭행, 공갈. 10년 전에 복역했습니다. 성운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아버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해지로 손해를 봤다면 보복할 동기가 충분하죠. 그런데 왜 성도연 씨를 타깃으로 삼았을까요? 성우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봤습니다. 아버지가 거절했다고 했어요. 그들이 제 회사와 관련된 뭔가를 요구했는데 아버지가 거절한 거죠. 뭘 요구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혹시 회사 기밀이나 내부 정보를 원했을 수도 있어요. 제 입찰을 위해서요. 형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수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뭔데요? 김태수의 주소지가 부산인데 현재 그곳에 없습니다. 이틀 전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하네요. 성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도망친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형사는 말을 멈췄어요. 성훈이 물었습니다. 아니면 뭐죠? 아니면 아직 성도연 씨와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춘배가 말했어요. 경찰서에서 수배를 내려야 하는 거 아니야? 이미 조치했습니다. 차량 번호로도 추적 중이고요. 곧 소식이 올 겁니다. 하지만 성우는 기다릴 수 없었어요. 뭔가 직접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김태수 회사에 가보면 안 될까요? 혹시 단서라도 있을지 몰라요. 위험합니다. 그 사람들은 전과자들이에요.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베테랑 형사는 한참 성훈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동행하겠습니다.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성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1시간 뒤 성훈과 형사들은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춘배는 집을 지키기로 했어요. 혹시 아버지가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백구는 성훈과 함께 갔습니다. 떼어놓을 수 없었어요. 차 안에서 성훈은 계속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무사하실까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이며 빗물을 쓸어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건 저녁 5시였습니다. 김태수의 회사는 사하구에 있었어요. 낡은 공단 지역이었습니다. 회사 건물은 2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어요. 간판에 대성건업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먼저 내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하지만 성훈도 따라 내렸어요. 백구도 함께요. 혼자 못 기다려요. 같이 가겠습니다. 형사들은 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건물 문은 잠겨 있었어요. 형사가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때 백구가 건물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뒷문이 있었어요. 성훈이 따라가 보니 뒷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부러져 있었어요. 형사들이 다가왔습니다. 누가 침입한 흔적이네요. 조심하세요. 형사들이 먼저 들어갔고 성훈과 백구가 뒤따랐습니다. 건물 안은 어두웠어요. 형사들이 손전등을 켰습니다. 1층은 사무실이었어요. 책상과 의자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죠. 누가 뒤진 것 같네요. 형사들이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성훈도 따라갔어요. 2층은 창고였습니다. 건축 자재들이 쌓여 있었어요. 백구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구석을 향해서요. 성훈이 그곳으로 가보니 낡은 소파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핏자국이 있었어요. 성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형사님, 베테랑 형사가 다가와 핏자국을 확인했습니다. 얼마 안 된 것 같네요. 최근에 여기서 뭔가 있었어요. 성훈은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그때 소파 틈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집어들어 보니 단추였습니다. 옷 단추. 성훈은 그 단추를 봤어요.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았죠. 그리고 기억났습니다. 아버지가 입던 재킷. 강변에서 발견한 그 재킷에 달린 단추와 똑같았어요. 아버지가 여기 있었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확실하세요? 네. 이 단추 아버지 옷에 달린 거예요. 형사는 즉시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본부, 여기 사하구 대성건업입니다. 납치 피해자가 이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식반 출동 요청합니다. 성훈은 창고를 더 둘러봤어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백구도 냄새를 맡으며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창고 벽 구석에서 멈춰 섰습니다. 성훈이 다가가자
벽에 뭔가 긁힌 자국이 있었어요. 손톱으로 쓴 것 같았습니다. 희미했지만 글씨가 보였어요. 폐공장. 성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메시지였어요. 형사님, 여기 봐주세요. 형사들이 다가왔습니다. 글씨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폐공장. 이 근처에 폐공장이 있나요? 젊은 형사가 핸드폰으로 검색했습니다. 사하구에 폐공장이 3곳 있네요. 구평동에 하나, 다대동에 하나, 그리고 감천동에 하나. 베테랑 형사가 말했습니다. 셋 다 가봐야겠네요. 시간이 없어요. 나눠서 가시죠. 아니요. 성훈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성훈을 봤어요. 백구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성훈은 백구를 봤습니다. 백구는 성훈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백구야, 아빠를 찾아줄 수 있지? 아빠가 어디 있는지 알지? 백구는 꼬리를 한번 흔들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성훈과 형사들이 따라갔어요. 백구는 건물을 나와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확신에 찬 걸음걸이였습니다. 걔가 진짜 아는 것 같네요. 형사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백구는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직진했어요. 10분쯤 걸었을까요? 백구가 한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낡은 공장이었어요. 오래전에 문을 닫은 것 같았습니다. 담장은 무너져 있었고 입구는 체인으로 묶여 있었죠. 하지만 체인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들어간 것이었어요. 형사들이 권총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먼저 들어갑니다. 위험할 수 있으니 여기서 기다리세요. 아니요. 같이 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요. 아버지가 거기 계셔요. 혼자 못 기다려요. 베테랑 형사는 한참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우리 뒤에만 계세요. 알겠죠? 네. 형사들이 앞장섰고 성훈과 백구가 뒤따랐습니다. 공장 안은 캄캄했어요. 기계들이 녹슬어 있었고 바닥엔 쓰레기가 널려 있었습니다. 백구가 낑낑거리며 안쪽으로 갔어요. 성훈도 따라갔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빛이 보였습니다. 손전등 불빛 같았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돈을 못 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거친 남자 목소리였어요. 성훈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분명 아버지가 저기 계셨어요. 형사들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성훈도 숨을 죽이며 따라갔어요. 불빛이 있는 방 앞까지 왔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의자에 묶여 있었어요. 얼굴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훈은 눈물이 났어요. 그 앞에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50대, 한 명은 30대였어요. 50대 남자가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어. 내 아들한테 연락할 거야, 말 거야?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성훈이한테는 손대지 마. 남자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바로 그때 형사들이 뛰어들어갔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형사들이 방으로 뛰어들어가는 순간 30대 남자가 아버지 뒤로 숨었어요.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움직이면 이 노인 죽는다. 베테랑 형사가 총을 겨누며 말했습니다. 진정해. 칼 내려놓고 얘기하자. 닥쳐. 뒤로 물러서. 50대 남자 김태수로 보이는 그 남자는 옆으로 빠져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젊은 형사가 길을 막았습니다. 김태수 씨 맞죠? 도망갈 곳 없어요. 김태수는 이를 갈았습니다. 이게 다 이 노인 때문이야.
얌전히 하나만 해주면 될 걸 괜히 버텨서. 성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형사들 뒤에서 나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훈을 본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성훈아. 왜 여기? 제발 아버지한테서 손 떼요. 칼을 든 남자가 성훈을 봤습니다. 내가 아들이구나. 이 노인이 그렇게 지키려던. 그 순간 백구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칼을 든 남자에게 달려들었어요. 으악! 남자가 비틀거렸고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형사들이 재빨리 두 남자를 제압했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성우는 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밧줄을 풀며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27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어요. 밧줄이 풀렸습니다. 성우는 아버지를 안았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늦었어요. 아니다. 성훈아, 미안한 건 나야. 정말 미안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백구도 곁으로 다가와 둘을 지켜봤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성훈도 함께 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아버지는 성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성훈아, 너를 찾지 못했어. 용기가 없었어. 내 얼굴을 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 아버지. 하지만 백구가 있어서 다행이었어. 백구한테 부탁했어.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너를 찾아가라고. 백구는 정말 똑똑한 녀석이야. 성우는 백구를 봤어요. 백구는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긴 여정이었죠. 백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해운대 빛축제에서. 그리고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백구야. 정말 고마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크게 다친 곳은 없었지만 갈비뼈에 금이 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성훈은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백구는 성훈 발치에 누웠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들입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갔고 타박상이 좀 있어요. 며칠 입원하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성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면회 가능한가요? 네, 지금 병실로 옮기는 중이에요. 10분 후에 가시면 됩니다. 성우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니 피곤함이 몰려왔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어요. 선배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성우는 지연에게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지연은 놀라며 말했어요. 헐, 그런 일이. 다행이에요, 정말. 아버님 찾으셔서. 응, 고마워, 지연아. 자료 보내준 거. 에이, 그게 뭐라고요? 근데 선배님, 월요일에 출근하실 수 있으세요? 글쎄, 아버지 상태 봐야 할 것 같아. 알겠어요. 팀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걱정 마시고 아버님 잘 돌봐드리세요. 고마워. 전화를 끊고 성우는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야, 넌 정말 대단해. 부산에서 하동까지 혼자 갔다가 날 찾아서 다시 하동으로 오고. 너 없었으면 아버지 못 찾았을 거야.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10분 후 성우는 아버지 병실로 갔습니다. 6인실이었는데 다행히 옆 침대는 비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성훈을 보자 미소 지으셨어요. 왔니? 네, 아버지.
성우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백구는 침대 밑에 누웠어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먼저 입을 연 건 아버지였습니다. 성훈아, 들어야 할 얘기가 많지? 성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먼저 할 말이 있어. 미안하다. 정말, 정말 미안하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함께하지 못해서 졸업식도 성인식도 취직도 다 놓쳤어. 아버지 자격이 없어. 아버지, 엄마 장례식 때도 멀리서만 봤어.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 너무 부끄러웠거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알아줘. 아버지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내 생각을 했어. 잘 자라고 있는지, 밥은 잘 먹는지, 아프진 않은지. 성훈도 울컥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일기 읽었어요. 아버지 일기. 아버지가 눈을 크게 떴어요. 춘배 할아버지가 보여주셨어요. 아버지가 절 계속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 춘배가. 그리고 편지도 읽었어요. 강변에 묻어두신 거. 아버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다 알게 됐구나. 네. 유치원 사고 얘기도. 원장 선생님을 도우려고 빚을 지신 것도. 다 알아요. 성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그건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불운이었어요. 아니야. 내가 책임져야 했어. 그래서 빚을 졌고 갚을 수 없었어. 그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했거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었어. 그래서 집을 나가신 거예요? 응. 너희 엄마한테 피해가 갈까봐. 그리고 너한테도. 아버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동 고향에 돌아와서 일했어. 막노동, 공사장 일 뭐든 했어. 조금씩 갚아나갔어. 10년이 걸렸어. 10년.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김태수. 그 사람이 내 회사 하청업체 사장이 되면서부터야. 우연히 나를 알게 됐어. 옛날 빚관계를 조사하다가. 그래서요? 계약이 해지되자 나를 찾아왔어. 복수하려고. 그리고 내 회사 정보를 요구했어. 재입차를 위해서. 성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연히 거절했어. 너한테 피해가 갈 순 없었으니까. 그랬더니 협박하기 시작했지. 널 해치겠다고. 그래서 끌려가신 거예요? 응. 내가 가면 너한텐 손 안 대겠다고 했어. 그래서 따라갔어.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아버지, 쟤 때문에 또.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다 내 선택이었어. 아버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성우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저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오랫동안. 왜 우릴 버렸냐고. 왜 연락도 안 하냐고. 알아. 당연해. 하지만 이제 이해해요. 아버지도 힘드셨겠죠. 혼자 감당하시느라. 아버지는 성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성훈아, 용서해 줄 수 있니? 이 못난 아버지를. 성훈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할 것도 없어요. 아버지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그저 불운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다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밖에선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비는 그쳤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백구는 침대 밑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을 겁니다. 성우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27년 만에 아버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진짜 이야기를 나눴어요. 늦었지만 다행이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이틀 뒤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태수와 그 일당이 모두 구속됐다고 했어요. 여러 죄목이 추가됐고 이번엔 오래 나올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성우는 안도했어요. 이제 아버지는 안전했습니다. 아버지는 사흘 만에 퇴원했어요. 갈비뼈가 아직 아팠지만 집에서 쉬는 게 낫다고 하셨습니다. 성우는 아버지를 하동집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춘배 할아버지가 집을 깨끗이 청소해 놨더군요. 도현아, 이제 좀 쉬어라. 고생 많았어. 고맙네, 춘배야. 성우는 며칠 하동에 머물렀습니다. 아버지를 돌보면서요. 그 시간 동안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난 27년 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이야기들을요. 어린 시절 얘기, 엄마 얘기, 성훈이 학교 다니던 시절 얘기, 취직하고 나서의 얘기들. 아버지는 모든 걸 들었어요. 그리고 성훈도 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용서하게 됐습니다. 백구는 두 사람 곁에서 행복해 보였어요. 자신의 임무를 다한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성우는 부산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회사에 복귀해야 했으니까요. 떠나는 날 아침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성훈아, 나 부산으로 갈까 해. 성우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응. 여기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 그리고 너랑 가까이 있고 싶어. 성우는 웃었습니다. 좋아요. 제 집은 좁지만 같이 살 수 있어요. 아니야. 내가 알아볼게. 근처에 작은 집 하나. 백구도 있으니까 마당 있는 곳으로. 그래도 되겠어요? 응. 이제 너 가까이서 살고 싶어. 못 해준 거 하나씩이라도 해주고 싶어. 성우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한 달 후 아버지는 정말 부산으로 이사 오셨어요. 해운대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주택이었습니다. 마당도 있었죠. 백구는 그 마당을 아주 좋아했어요. 매일 아침 마당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성우는 주말마다 아버지 집에 갔어요. 함께 밥을 먹고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금씩 잃어버린 시간을 채워나갔어요. 봄이 왔습니다. 부산의 바다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반짝였어요. 겨울 내내 차갑던 공기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성우는 요즘 행복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27년 동안 비어있던 자리가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었죠. 매주 토요일 아침 성우는 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셨어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성훈이 어렸을 때 좋아하던 메뉴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게요. 아직 완전히 나으신 것도 아닌데. 괜찮아. 이 정도야. 그리고 아들한테 밥 해주는 게 좋더라. 못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식사를 하면서 두 사람은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눴어요. 회사 얘기, 동네 얘기, 백구 얘기. 백구는 많이 회복했습니다. 털도 윤기가 났고 몸도 건강해졌어요. 매일 마당을 뛰어다니며 행복해했습니다. 백구 덕분이야. 정말. 아버지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백구가 없었으면 우리 다시 못 만났을 거야. 맞아요. 백구는 진짜 특별한 개예요. 백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성우는 아버지께 제안했어요. 아버지, 오늘 바다 갈까요? 날씨도 좋은데. 좋지. 백구도 데려가자. 세 식구는 해운대 백사장으로 갔습니다. 주말이라 사람들이 많았지만 아침 일찍 가서 한적했어요. 백구는 처음 보는 바다에 신이 났습니다. 파도를 향해 달려갔다가 도망오기를 반복했어요.
성훈과 아버지는 모래사장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성훈아, 네, 너 행복하니? 성훈은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는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네, 행복해요. 정말로요. 그래, 다행이다. 아버지가 가장 바라는 게 그거거든. 내가 행복한 거. 아버지도 행복하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너랑 함께 있으니까. 이렇게 바다도 보고, 백구도 보고. 행복해. 두 사람은 한참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갈매기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버지. 응. 회사에서 제안이 하나 왔어요. 무슨 제안? 서울 본사로 발령. 승진하면서요. 아버지는 성훈을 봤습니다. 그래. 그럼. 좋은 거 아니니? 그런데 고민이 돼요. 왜? 서울 가면 아버지 자주 못 봐요. 주말에도 올 수 없고. 아버지는 미소 지었어요. 성훈아, 그런 걱정하지 마. 내 인생이 중요해. 아버지는 괜찮아. 하지만 나도 서울 갈 수 있어. 백구 데리고. 거긴 공원도 많다며. 성훈은 놀랐어요. 진짜요? 같이 가실 거예요? 응. 어차피 혼자 있어도 심심해. 너 가까이 있는 게 좋아. 성훈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고마울 것 없어. 당연한 거지. 그날 저녁 성훈은 회사에 승진을 수락한다고 연락했어요. 그리고 서울 생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성훈은 서울로 발령받았습니다. 아버지도 함께 올라왔어요. 백구도 함께요. 성훈은 마포구에 빌라를 구했습니다. 2층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마당이 있었어요. 백구를 위해서였죠. 아버지는 1층에, 성훈은 2층에 방을 정했습니다. 함께 살면서도 각자 공간이 있었어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성훈은 출근하고 아버지는 집에서 백구를 돌봤어요. 저녁엔 함께 식사했습니다. 주말엔 한강공원에 갔어요. 백구를 산책시키면서 두 사람은 걸었습니다. 서울은 어때, 아버지? 좋더라. 사람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심심하진 않으세요? 아니야. 백구도 있고 동네 분들하고도 친해졌어. 요즘 산책하면서 이야기 많이 나눠. 성훈은 안심했어요. 아버지가 잘 적응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성훈은 아버지께 물었어요. 아버지, 엄마 산소 가보실래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거기 갈 수 있을까? 왜요? 면목이 없어서. 내 엄마한테. 성훈은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엄마도 원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오시는 거. 아버지는 한참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봐야지. 인사드려야지. 다음 주말 세 식구는 경기도 양평으로 갔습니다. 어머니의 산소가 있는 곳이었어요. 산소는 작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주변에 소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었죠. 아버지는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훈도 옆에서 기다렸어요. 마침내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야. 늦었어. 정말. 너무 늦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혼자 고생하게 해서. 성훈이 혼자 키우게 해서. 당신이 아플 때 곁에 없었어. 마지막 가는 길도 함께하지 못했어.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성훈도 눈물이 났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한참 뒤 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엄마한테 인사드렸어요? 응, 했어. 그리고 약속했어. 무슨 약속이요? 성훈이 잘 돌보겠다고.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 되겠다고. 성훈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좋은 아버지예요. 충분히요. 산소를 내려오며 성훈은 뒤를 돌아봤어요. 바람이 불었고 소나무 잎들이 흔들렸습니다. 엄마도 기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와 자신이 다시 만난 것을요. 백구는 두 사람 사이를 걸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성우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어렸을 때 사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성훈.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들. 아버지가 옆에 앉았습니다. 이 사진. 오래됐네. 네. 제가 7살 때. 그때가 좋았지. 우리 셋이 함께였을 때. 다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성훈을 봤어요. 셋은 안 되지. 엄마는 하늘에 계시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 둘은 함께야. 그리고 백구도 있고. 성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 우린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 아버지는 성훈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래. 가족. 백구가 두 사람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누웠어요. 세 식구는 그렇게 함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서로를 말이죠. 어느 날 저녁 성우는 회사에서 늦게 들어왔습니다. 피곤했어요.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와서 연일 야근이었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 거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따뜻한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였어요. 아버지, 안 주무셨어요? 너 기다렸지. 밥 먹었니? 아직이요. 야근하느라. 그럴 줄 알았어. 앉아. 데워놨어. 성우는 식탁에 앉았어요. 아버지가 따뜻한 밥과 찌개를 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먹어. 성우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맛있었죠. 맛있어요.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 좀 그래요. 하지만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네. 밥을 먹으며 성우는 생각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늦게 들어와도 기다려주는 사람. 밥을 데워놓는 사람. 걱정해주는 사람. 27년 동안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있었어요. 바로 옆에요. 아버지. 응. 고마워요. 여기 와주셔서.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고맙지. 나 같은 아버지를 받아줘서. 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항상 그랬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백구가 성훈 발치로 다가왔어요. 머리를 성훈 무릎에 기댔습니다. 성훈은 백구를 쓰다듬었어요. 백구야, 고마워. 우리 가족 만들어줘서. 백구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성훈은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오랜만에 악몽 없는 잠이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뜨거운 햇살로 가득했어요. 한강 공원엔 사람들이 나와 더위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회사 일이 많이 안정됐어요. 새 프로젝트도 잘 진행되고 있었고 팀원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든든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성우는 아버지와 함께 한강공원에 나왔습니다. 백구도 함께였죠. 요즘 백구는 산책을 아주 좋아했어요. 건강도 완전히 회복됐고 털도 윤기가 흘렀습니다. 성훈아, 여기 앉자. 그늘진 곳에. 두 사람은 나무 밑 벤치에 앉았어요. 백구는 근처 풀밭을 뛰어다녔습니다. 아버지가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성훈에게 건넸어요. 더운데 물 마셔. 고맙습니다. 성훈은 물을 마시며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물살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보트들이 지나가고 있었죠.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서울 생활 적응되셨어요? 응, 좋아. 처음엔 좀 낯설었는데 이제 익숙해졌어. 동네 분들하고도 친해졌고. 다행이에요. 너는? 회사 일 괜찮니? 네, 잘하고 있어요. 프로젝트도 순조롭고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참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강을 바라보며요. 그때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성훈아, 사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성훈은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건강검진 받았거든. 지난주에. 성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요?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 그냥 정기검진이야. 나이도 있고 해서. 결과는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대부분은 괜찮은데. 심장이 좀 안 좋대. 부정맥이 있고 혈관도 좁아져 있다고. 성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치료받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응. 약 먹으면서 관리하래. 심하면 수술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 수술이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당장은 약물 치료만 하면 된대. 걱정 마. 하지만 성우는 걱정이 됐어요. 아버지를 이제 막 다시 만났는데 건강에 문제가 있다니. 병원은 어디 다니세요? 서울대병원. 여기서 가깝더라. 제가 같이 가겠어요. 다음 진료 때.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요. 같이 갈 거예요. 꼭요. 아버지는 성훈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날 이후 성훈은 더 자주 아버지를 챙겼어요. 아침마다 약 챙겨드리고 식단도 신경 썼습니다. 짠 음식은 줄이고 야채를 많이 넣었죠. 아버지는 처음엔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성훈아, 너무 신경 쓰지 마. 나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 27년 동안 못했잖아요. 이제라도 하게 해주세요.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2주 뒤 성우는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성우는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어요. 대기실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노인분들이 대부분이었죠. 성훈아. 네. 너 결혼 생각은 없니?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성훈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궁금해서. 나이도 있잖아. 좋은 사람 만나면 좋겠는데. 성훈은 잠시 생각했어요. 글쎄요. 아직은 생각 안 해봤어요. 왜? 회사에 좋은 사람 없어? 있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데? 지연이라고. 같은 팀 후배예요. 착한 애예요. 그래. 그럼 밥이라도 한번 같이 먹어봐. 천천히 알아가는 거지. 아버지도 참. 그때 간호사가 아버지 이름을 불렀습니다. 성도연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성훈도 함께 들어갔어요. 의사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성도연님, 약 잘 드셨어요? 네, 매일 먹고 있습니다. 좋아요. 검사 결과 보니까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 안심하긴 이르네요. 계속 관리 잘 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의사는 성운을 봤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들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좋으시겠어요. 보살펴줄 가족이 있으시니. 의사는 성운에게도 설명했어요. 환자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식단도 신경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며 성우는 다짐했어요. 아버지를 더 잘 돌봐드려야겠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성우나 미안하다. 왜요? 너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성우는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제게 짐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하지만 27년 동안 혼자 감당하셨잖아요. 이제 제가 할 차례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맙다, 성훈아. 정말 고맙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돌아와 주셔서.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백구가 앞장서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성우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김치찌개였어요. 짜지 않게 야채를 많이 넣어서요. 식사를 하며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그 지연이라는 친구 정말 괜찮은 애니? 성우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왜 자꾸 그 얘기를 하세요? 궁금해서. 아버지가 며느리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아버지는 웃으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농담이야. 하지만 진짜로 좋은 사람 만나면 좋겠어.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아버지도요. 아버지도 행복하셔야 해요. 나는 지금 충분히 행복해. 너랑 함께 있으니까. 성우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백구는 두 사람 사이에 누워 있었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죠. 하지만 성훈에게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했어요. 27년 동안 그리워했던 시간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버지가 하품을 하셨어요. 나 먼저 잘게. 너도 일찍 자라. 네, 곧 들어갈게요.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시고 성우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이었죠. 하지만 성우는 행복했어요. 아버지가 옆방에 계시고 백구가 발치에 있고 내일 또 함께 아침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성우는 백구를 쓰다듬었어요. 백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백구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성훈도 일어나 자러 갔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라고 믿으며요. 며칠 뒤 성훈은 회사에서 지연을 만났습니다. 지연아, 시간 있어? 네, 선배님. 무슨 일이세요? 저녁 같이 먹을래?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지연은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어요. 누구요? 우리 아버지. 그리고 백구. 지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좋아요. 언제요? 이번 주말 어때? 완전 좋아요. 성우는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도 기뻐하실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죠. 천천히 조금씩요. 그렇게 삶은 계속됐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채워가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며요. 성우는 이제 확신했어요. 백구가 자신을 찾아온 그날
인생이 바뀌었다고. 더 나은 방향으로요. 가을이 왔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단풍으로 물들었어요. 바람이 선선했고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성우는 지연과 사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와 백구를 소개한 그날 이후였죠. 지연은 아버지를 아주 좋아했고 백구와도 금방 친해졌습니다. 선배님 아버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지연이 말했어요.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백구는 진짜 영웅이에요. 선배님을 찾아서 부산까지 갔다니. 영화 같아요. 성우는 웃었습니다. 맞아. 백구가 없었으면 우리 아버지랑 다시 못 만났을 거야. 주말마다 네 식구는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한강 공원을 산책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거나 그냥 집에서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건강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약을 꾸준히 드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니까요. 지연이 함께 요리해준 건강식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버지,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성훈이 말했어요. 그래,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 요즘 행복하거든. 저도요. 정말 행복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성우는 아버지와 단둘이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일이 있어서 못 왔고 백구는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성훈아. 네. 너 지연이랑 결혼 생각 있니? 성우는 놀라며 커피를 놓쳤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아니, 그냥 궁금해서. 둘이 잘 어울리더라고. 성우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왜? 좋은 애잖아. 너한테도 나한테도 잘해주고. 그건 맞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닐까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생은 짧아. 좋은 사람 만났으면 놓치지 마. 아버지처럼 후회하지 말고. 성우는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아버지는 후회하세요? 엄마랑 헤어진 거 매일 후회해. 그때 좀 더 용기를 냈더라면, 솔직하게 말씀드렸더라면, 우리 가족이 헤어지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 그러니까 너는 나처럼 하지 마.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잡아. 알겠지?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생각해 볼게요. 아버지는 미소 지었어요. 좋은 결정할 거야. 넌 나보다 훨씬 현명하니까. 그날 밤 성우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지연과의 미래를요. 지연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착하고 따뜻하고 아버지와 백구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훈 자신도 지연을 사랑했어요. 성훈은 결심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진심을 다해 지연과의 관계를 이어가기로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서울은 눈으로 뒤덮였어요. 거리마다 일루미네이션이 반짝이고 캐럴이 울려 퍼졌습니다. 성우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지연에게 프러포즈 하기로요.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지연이한테 청혼하려고요. 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잘 생각했어.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지. 뭐든 해줄게. 성훈과 아버지는 함께 계획을 짰습니다. 한강 공원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프러포즈 하기로 했어요. 백구도 함께요.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네 식구는 한강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공원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연인들, 가족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여기 예쁘다. 지연이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감탄했어요. 그치? 여기서 사진 찍자. 성우는 아버지께 눈짓했습니다. 아버지가 백구를 데리고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갔어요. 성훈과 지연만 남았습니다. 지연아. 네. 성훈은 무릎을 꿇었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지연의 눈이 커졌어요. 선배님. 지연아, 나랑 결혼해 줄래? 성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 널 봤을 때부터 좋았어. 착하고 따뜻하고 누구에게나 잘해주는 내가. 특히 우리 아버지랑 백구한테 잘해줘서 정말 고마워. 선배님, 나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야. 부족한 게 많아. 하지만 너를 평생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줄 자신은 있어. 나랑 평생 함께 해줄래?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네. 좋아요. 성우는 반지를 지연의 손가락에 끼워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지연을 안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한다는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아버지가 백구를 데리고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축하한다, 성훈아. 정말 잘했어. 고맙습니다, 아버지. 지연도 아버지를 안았어요. 아버님, 잘 부탁드려요. 나야말로 고맙지. 우리 성훈이 잘 부탁해. 백구도 두 사람 주위를 뛰어다니며 기뻐했습니다. 그날 밤, 네 식구는 집으로 돌아와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케이크를 먹고 와인을 마시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훈아,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네, 넌 정말 잘 자랐어. 훌륭한 사람이 됐어.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성훈은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돌아와 주셔서 고마워요. 아니야. 백구 덕분이지. 백구가 우릴 다시 만나게 해줬어. 모두가 백구를 봤습니다. 백구는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편안한 얼굴로요. 백구야, 고마워. 정말 정말 고마워. 성훈이 백구를 안았습니다. 백구는 성훈의 얼굴을 하찼어요. 그날 밤 성훈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청혼했고 그녀는 그렇다고 했다. 아버지도 축복해 주셨고 백구도 함께 기뻐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그때 나는 혼자였다. 아버지도 없었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백구가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게 바뀌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났고 진짜 가족이 됐다.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포기하지 않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 백구, 고마워. 내가 날 찾아와줘서. 내가 아버지를 지켜줘서. 내가 우리 가족을 만들어줘서. 앞으로도 잘 부탁해. 봄이 다시 왔습니다. 성훈과 지연의 결혼식이 있던 날이었어요. 작은 웨딩홀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친구들과 동료들이 모였고 아버지는 신랑 아버지로서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백구도 있었습니다. 예쁜 리본을 목에 두르고요.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성훈은 입장했고 지연도 들어왔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고 서약이 있었습니다. 신랑 성훈 씨, 신부 이지연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부 이지연 씨, 신랑 성훈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성훈과 지연은 키스했어요. 그리고 손을 잡고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가 무대로 올라오셨어요. 신랑 아버지 인사말 순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랑 성훈의 아버지 성도연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 역할을 못했습니다. 27년 동안 아들 곁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그 시간 동안 성훈이는 홀로 자랐습니다. 엄마와 함께요. 저는 정말 못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닦으셨어요. 하지만 1년 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백구라는 개가 성훈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백구를 가리켰어요. 백구는 무대 아래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백구 덕분에 저는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가 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오늘 제 아들이 결혼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과요. 지연 씨,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 선택해 주셔서, 그리고 저까지 받아주셔서. 지연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두 사람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평생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함께하길. 그것이 제 유일한 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무대에서 내려오셨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성우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아니야. 내가 고맙지. 아버지 할 수 있게 해줘서. 피로연이 끝나고 성훈과 지연은 하객들을 배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백구만 남았어요. 너희 신혼여행 잘 다녀와라. 백구는 내가 잘 돌볼게. 네, 부탁드려요. 걱정 마. 백구랑 나는 단짝이잖아. 성우는 백구를 안았습니다. 백구야, 일주일만 기다려. 금방 올게. 백구는 성훈을 핥았어요. 성훈과 지연은 손을 잡고 웨딩홀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따뜻한 비였습니다. 아버지와 백구가 문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성훈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1년 전 백구가 자신을 찾아온 그날을 떠올렸어요. 해운대 비축제의 그 순간. 그때부터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백구가 가져다 준 기적이었어요. 가족을 되찾았고 사랑을 찾았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성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비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어머니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까요? 자신의 행복한 모습을요. 아마 웃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어, 성훈아. 정말 잘했어. 성훈은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응. 평생.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뒤편에선 아버지와 백구가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비는 계속 내렸지만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희망의 무지개였어요. 성훈의 인생에 다시 찾아온 희망이었습니다. 백구 덕분에요. 그 작은 하얀 진돗개 덕분에 성훈은 모든 걸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요.